160조. 2차 부등식이야. 이거 하려고 1차 부등식 복습한 거야. 중학교 그지? 자, 2차 부등식을 풀 텐데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러려면 부등식과 그래프의 상관관계를 먼저 보셔야 돼. 예를 들어서 보세요. fx는 0이라는 게 무슨 의미였어요? 방정식이죠. 예를 들면 x 말고 쓸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은 맞죠?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의 y자리에 0을 놓은 거와 똑같죠. y자리에 0을 놓으면 x값이 나올 텐데 그 x값들은 결국 뭐야? x축과 만나는 x절편이잖아. 우리가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을 구할 때 y에다 0을 넣었죠. 따라서 이걸 풀면 이놈의 x축과의 교점이 구해질 거야. 맞니? 근데 교점은 수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이니까 당연히 실수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이 방정식의 뭐가 실근이 즉 1 플러스 나오는 x값 중에서 실수인 것은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돼? 네. 두 개의 표현이 같은 거라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앞에서. 그치? 어떤 방정식은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야. 는 0이라는 꼴의 방정식은 이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항시키면 이것도 2차 방정식이죠. 근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얘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와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1차 함수의 교점이 너의 실근이겠죠. 이걸 열심히 정리해서 풀어낸 x값 중에서 실수인 실근은 이 두 그래프의 뭘 찾는 것 같아? 교점이랑 똑같다고. 우리가 두 그래프의 교점 구할 때 어떻게 구하니? 둘이 갖다 놓고 푸는 거잖아 저렇게. 맞니? 그래서 늘은 같다는 뜻이고요. 얘가 0과 같다는 얘기는 x축과 같다는 x축과 만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얘랑 같아지는 거는 이 두 그래프가 만난다는 뜻에 등호는 같다는 의미잖아. 됐죠? 그럼 우리 부등식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거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같다가 아니고 크다는 얘기는 뭐야? y값이잖아. 맞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0, 뭐보다? x축보다 더 큰 거지. 큰 거는 y값이 더 크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더 위로 그려지는 거지. x축보다 더 위에 있다는 의미야. 위에 있는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지. 자, 이 2차 부등식을 푼다는 거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게 x축보다 더 위에 그려지는 x값을 찾아내는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지더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더라. 알파, 베타 두 점에서 만나더래.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그게 0보다 큰 거니까 x축보다 위에 그려지는 이쪽이죠. 네. 0보다 크니까 이 점은 안 되죠. 이 점 0이 되는 점이니까. 네. 이 점들을 빼고 위로 그려진 이 부분을 말하지. 네. 따라서 이 2차 부등식은 뭐가 되니? x는 알파보다 더 어때? 작은 쪽이잖아. 그리고 x는 베타보다 더 어때? 큰 쪽이지. 이게 2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라고. 네.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려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먼저 이해를 할 텐데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크다 그러면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반대로 뭐야? 작다라 그러면 아래쪽으로 찾아야지. 그치? 어디 있어? 여기가 이렇게 요거 작다 있으면 이게 x축보다 더 어디야? 아래에 있는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이때는 뭐야? 요거 작다 해놓으면 뭐가 되니?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요게 되겠죠. 네. 따라서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 베타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그럼 마찬가지로 어때? 크거나 같다 그랬으면 어때? 같아도 되니까 이 점을 포함하겠죠. 이 점을 포함해서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이쪽이죠. 그럼 알파를 포함하게 되고 베타를 포함하게 되겠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거나 같은 데 있으면 알파, 베타를 포함해서 이쪽이 되겠죠. 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
자, 결국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뭐가 중요한 거야 지금?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가 중요하지. x축과 만나는 흔적이 바로 뭐라 그랬어? 이 방정식을 풀어서 두 근을 찾는 거야. 즉 얘를 인수분해하거나 근해공식을 쓰면 두 개의 근이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죠? 네. 방정식이라 생각하고요. 인수분해하거나 근해공식을 써서 두 개의 근을 찾으면 그게 x축과의 고점 두 개가 되는 거지. 그걸 그려서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위쪽으로 그려지는 x값의 범위를 찾는 거고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아래쪽에 그려지는 x값의 범위를 찾으시면 2차 방정식 푸는 거 끝. 괜찮니? 네. 자, 그 다음 지금 0이니까 방이 0은 뭐야? x축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맞니? 그러면 이걸 확장시키면 어떻게 할 수 있거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이거 나오면 무슨 뜻이야? 큰 쪽이 더 위에 있는 거니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보다 더 어때? 위에 그려진 x 범위를 찾으세요 하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그릴 때 이렇게 생겼어. mx 더하기 n은 이렇게 생겼더래. 알파 베타 불렀는데. 자, 그럼 내가 찾을 거는 2차 함수 그래가 직선보다 위에 있어. 이쪽에서 누가 더 위에 있어? 2차 함수 더 위에 있죠. 네. 여기까지는. 여기서는 둘이 같아지죠. 네. 근데 여기서는 어때? 직선이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죠. mx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네. 다시 둘이 같아지고 다시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더 위에 그려지죠. 네.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이 부등식은 알파보다 작다, 베타보다 크다. 여기가 0이 아니고 다른 직선이 오면 이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역시 둘이 만나는 표점부터 찾으셔야겠죠. 만나는 표점부터 이용해서 그 둘이 바깥쪽이 됐든 사이가 됐든 할 거 아니야. 됐어? 자, 그걸 묻는 문제가 바로 1번 문제가 되겠다. 162쪽에 필수예제 1번 보세요. 이건 계산도 필요 없고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문제야. 아주 쉬운 문제라고요. 자,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찌리리링 찌리리링 2차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고 또 어디를 지나고 3을 지나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어. 어디서 또 만나는 여기서 마이너스 6에서 또 만나고 있죠. 얘가 gx의 그래프야. y는 gx의 그래프고 얘가 y는 fx의 그래프야. 자, 그래갖고 1번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자 되어 있습니다. fx가 gx보다 더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 얘가 얘보다 더 위에 있는 걸 찾는 거지. 네. fx 이 흰색이 파란색보다 더 위에 그려지는 부분 어디 있어? 흰색이 파란색보다 더 위에 그려지는 이만큼이죠. 네. 파란색보다 흰색이 더 위에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어때? 파란색이 흰색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아니야. 다시 여기서는 어때? 흰색이 파란색보다 더 위에 있죠. 네. 크니까 같으면 안 되니까 이거 빼고 요만큼 하고 요만큼이 되겠죠. 그러도록 하는 x의 범위는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보다 왼쪽 또는 뭐보다 3보다 오른쪽 쓸 수 있겠죠. 됐니? 네. 두 번째는 문제가 뭐야? fx, gx 곱하기 함수라고 그랬죠. 자, 곱하기 함수라는 건 무슨 말이야?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지. 부호가 다르면 곱하면 함수가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풀면 fx가 0보다 크면 gx는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고 반대로 fx가 0보다 작으면 gx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겠죠. 이걸 둘 다 만족할 때 우리는 이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것부터 보자. fx가 0보다 큰 게 어디 있어? fx가 지금 흰색 그래프잖아. 그게 0보다 크면은 이거 왼쪽과 이거 오른쪽이죠. 0보다 크면은 x축보다 위에 있는 쪽을 말하는 거니까. 요만큼과 요만큼이야. 동시에 gx는 0보다 작아야 돼. 직선이 0보다 작은 건 어디야? 여기지. 네. 맞니? 네. 파란색이 직선인데 파란색이 gx인데 gx가 0보다 작아야 돼. gx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쪽이잖아. 네. 얘를 만족하는 거는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크다. 맞니? x는 0보다 작다. 그리고 x는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 될 거고. 얘를 만족하는 거는 gx가 0보다 작은 건 x가 어때? 3보다 크다지. 둘을 다 만족하는 범위는 따라서 얼마가 되니? x는 3보다 크다 되겠죠. 3보다 커야지만 fx는
x축 위에 그려지고 있고요. gx는 x축 아래에 그려지고 있잖아. 그럼 둘 다 만족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근데 0보다 작은 쪽에는 어때? fx는 0보다 크지만 gx도 어때? 0보다 크잖아. 둘 다 플러스로 나오니까 이거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온다고. 따라서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는 3보다 크다가 되는 거라고. 두 번째 상황 보세요. fx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이 흰색 그래프가 x축보다 작은 어디야? 0과 3 사이죠. 맞니? gx는 0보다 커야 돼. 자, gx 파란색이 x축보다 위에 그려지는 건 어디야? 이만큼이잖아. 3보다 어느 쪽이야? 작은 쪽이죠. 그지? 그럼 둘 다 만족하면 둘의 공통 범위는 어떻게 돼? 얘는 0부터 3까지는 3부터 4부터 다 된다며. 네. 겹치는 부분 어디야? 0부터 3까지가 되겠죠. 네. 맞니? 0보다 작은 쪽에는 fx는 0보다 크게 나오잖아. 안 된다고. 오케이? 따라서 이게 되겠지. 그럼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으니까 따라서 뭐야? 우리 찾는 답은 얘 또는 얘가 되겠죠. 됐어?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려면 크다는 얘보다 위에 있다, 작다는 더 아래에 있다. 0은 뭐야? x축을 의미한다고. x보다 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라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 손. 솔직히 손 들어. 한 번 더 풀어줄까 말까? 현주야 네. 빨리. 저희 한 문제만 더 풀어주시면 안 돼요? 요거는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아니 저 앞에가 이해가 안 되고 문제 그 뒤에 푸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요건 앞에 쓴 건데 이해가 안 된다면 어떡해? 0은 뭘 뜻한다고요? x축. 네. 요거는 2차 함수. 네. 2차 함수가 x가 뭐야? 같아지는 거 만나는 점을 말하는 거라고. 네. 얘는 2차 함수. 얘는 직선. 네. 따라서 2차 함수가 이런 직선과 있으면 이 둘 풀면 뭐가 나오니? 만나는 점의 x좌표, 두 점의 x좌표가 보여진다고. 네. 맞니? 네. 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0, 뭐?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거지. 네.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야? 이쪽과 이쪽이잖아. 아. 아. 이게 위쪽 이동이잖아. 네. 그렇게 되려면 x가 어디에 돼?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을 가져야지 그래프가 이만 그려지겠지. 아. 네. x가 베타보다 더 커야지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따라서 이 부분의 해는 x는 알파보다 작다, 베타보다 크다 나오는 거라고요. 네. 얘가 0보다 작다는 뭐야? x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겠죠. 그럼 x가 어디야? 알파, 베타 사이 값을 가져야지 작보다 작게 그려지겠죠. 네. 됐어? 네. 한번 보자. 뭐 이 그래프 이렇게 더럽냐 이거? 자 어디서 만나? 얘는 6에서 만나고 0에서 만나 수가. 얘는 마3과 만나고 마3에서 만나고 또 어디서 만나니? 4에서 만나. 그리고 도이거점 또 어디서 만나? 5에서 만나고 있고 또 어디서 만나?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죠. 자 뒤집혀진 게 gx의 그래프야. 네. 올라간 게 뭐니? fx 그래프라고요. 됐죠? 자 첫 번째 보자. 첫 번째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죠. 그럼 무슨 말이야? fx가 gx보다 더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는 까지 포함이죠. 같으니까. 자 fx가 뭔데? 요게 색깔 달리 할까? 네. 요 연두색이 흰색보다 더 아래에 있길 원하지. 네. 어디야? 여기 연두색이 더 위에 있고 여기서부터 요 사이가 되겠죠. 흰색보다 연두색이 더 아래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만나도 되잖아. 등호 있으면. 그럼 여기와 여기를 포함해서죠. 그렇게 되는 x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고 볼 수 있겠네. 네. 됐지? 자 이거 0보다 커야 돼. 자 0보다 크려면 어떻게 되니? 둘 다 0보다 크거나 맞지?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되죠. 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나올 테니까.
얘 보자. fx 0보다 크려면 어떻게 되니? 녹색 그래프가 0보다 크려면 마이너스 3보다 왼쪽 또는 4보다 오른쪽이 되겠죠. 네.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리고 x는 아마 3보다 작다. x는 4보다 크다 되겠고요. gx가 0보다 크려면 이게 gx 그래프야. 네가 x축보다 위에 그려지려면 어디야? 0하고 6 사이가 되겠죠. 네. x는 0하고 6 사이가 되겠죠. 그럼 둘의 공통범위를 찾으시면 되겠지.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범위 어디 되겠니? 수익선 쭉 그려보시면 마3 작다 4 크다. 자 얘는 0하고 6 사이인데 0은 여기 있겠죠. 6은 여기 있고 네. 0하고 6 사이야. 그럼 겹치는 부분 어디야? 두개가 제일 여기지. 따라서 요 놈의 면은 x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나오고. 자 안 끝났지? 둘 다 음수에도 상관없죠. 네. 자 fx 음수인 거 어디야? 녹색이 0보다 작은 거 왼쪽 아래 있는 거는 여기가 이 사이야. 마3과 4 사이니까 이렇게 나오겠고요. gx가 0보다 작은 거는 이 그래프가 0보다 작은 거는 0보다 작을 때와 6보다 클 때지. 자,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범위 또 수익선 그려볼까? 마3과 4 사이. 너는 0보다 작아. 0은 여기 있겠죠. 또 6보다 커. 이렇게 되겠죠. 겹치는 부분 어디야? 여기죠. 따라서 x는 마3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얘와 얘를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됐잖아요? 자, 한 번 더 보자. 밑에는 뭘 풀어야 되면 ax 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이 0보다 작다를 풀라는 얘기지. 근데 그래프를 뭘 줬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주고 mx 더하기 n을 줬죠. 네. 이거 뭐야? 음식 있으면 분리하라는 얘기야. 넘겨와서 2학기가 정리한 거라고요. 그럼 보세요. ax 제곱 이건 뭐 나오니? 플러스 bx 나오죠. c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mx 나오죠. 2항 되면 뭐가 되니? 플러스 mx 되겠죠. 마이너스 되면 뭐가 되니? 되겠지. 이렇게 바꾸니까 뭐야? 아,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걸 찾아라는 얘기야. 책 봐.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거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보다 더 왼쪽과 2보다 더 오른쪽이 되겠죠. 2차 함수 포물선 그래프가 직선보다 더 밑에 쪽으로 그려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 마이너스보다 더 왼쪽과 2보다 더 오른쪽에서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면서 더 포물선 아래쪽으로 그려지겠죠. 현주? 네. 안 되나 어떻게? 아니요. 이거 왜 그걸 집어먹고 있어? 아니 보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 됐지? 자, 이런 거를 이해하셔야지 2차 분식을 이제 다룰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야. 이해돼? 어? 안 되면 지금 얘기해. 그럼 2차 분식 또 하나도 몰라. 돼? 자, 그럼 이제 2차 분식 들어가겠습니다. 전화번호에서도 여기가 보냈어. 자, 그럼 2차 분식 풀이 어떻게 할 건데 필수예제 2분 법에서 직접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 0보다 작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x보다 아래쪽에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야. 맞니?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자,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찍어서 그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방금 보니까 어때? 2차 부등식 풀 때, 부등식 풀 때는 그래프가 x축과 어디서 만든 x축과 교점이 중요한 거잖아. 네. 맞지? 네. x축과 교점을 알려면 이걸 방정식으로 보고 이게 근을 찾으셔야 돼, 두 근을. 네.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셔야 되겠죠. 자, 인수분해 돼, 안 돼?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네. 그러면 자, 이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어요. x축에서 어디서 만나? 1과 3에서 만나는 2차 함수죠. 네. 그리고 2차 함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겠네? 이렇게 생겼겠네? 1과 3에서 만나는 거? 네. 됐지? 그런데 내가 찾을 거는 뭐야? 0보다 작아요. 네.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어디 쪽을 말해? 이기. 요만큼을 말하죠.
0이 되는 건 안 되니까 빼고. 네. 따라서 이 부등식 해는 얼마 된다? x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아. 작습니다가 되겠네. 됐니? 한 번 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자, 뭐 할 거냐? 이 그래프를 또 그려봐야겠죠. 네. 그러려면 인수분 해봐야 돼. 네. 자, 마이너스로 묶으려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는 0보다 작죠. 네. 완전 제.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죠. 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 접하지? 완전 접으시니까. 네. 중근을 갔잖아. 어디에 접해? 2에서 접하죠. 2에서 접하는데 제곱창계 성수니까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지겠네. 네. 맞나요? 네.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이 그래프가 0보다 작은 거, x축보다 아래에 있길 원하죠. 네. 아래에 있어, 안 있어? 저기 아래에 있잖아. 아니지, 전부 다는 아니야.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만나는 거는 빼고 아래에 있는 것만 챙기라고요. 아. 2는 0이 되는 거지 0보다 작은 게 아니잖아. 네. 그치? 그럼 여기서 뭐만 빼면 돼? 2만 빼면 되지, 2만. 2만 빼면은 다 0보다 작다를 만족하죠. 네. 따라서 이 부등식 해는 뭐가 된다? x는 2가 아닌 모든 아. 실수라는 희한한 형태의 해가 나오네. 희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프를 보고 읽어내면 돼, 있는 그대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 0보다 2x제곱보다 크게 났다. 자, 이거는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 그려서 얘가 더 위에 있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자, 두 개의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어때? 그래프 한 개 그리는 게 낫죠? 네. 따라서 2차 분식 풀 때는 한쪽을 0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네. 왼쪽으로 넘길까? 오른쪽으로 넘길까? 오른쪽으로 넘기고 싶어요? 네. 오른쪽으로 다 넘길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죠. 네. 0보다 작거나 같죠? 네. 자, 인수분해 하려고 봤어. 돼? 안 돼? 네. 안 되지. 자,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막 쓰지 말고요. 판별식부터 들이밀어봐. 왜? 실근이 아니고 흑은 의미가 없잖아. 네. 허수는 수직선에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이거 판별식부터 확인할게요. 4분의 D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에서 어때 판별식이? 이거보다 작죠? 흑은 나오네. 네.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 되니? 우리 했잖아. 2차 함수의 판별식이 음수면 x축과 교점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고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교점 안 생겨도 그려야 되겠네. 네. 판별식이 음수기 때문에 교점은 안 생겨야 되고 아래로 볼록해야 되는데 아래로 볼록하면서 안 만나면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네. 자, 이게 이 그래프인데 얘가 어때?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원하죠.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걸 원하죠. 네. 있어 없어? 없다. 없지. 따라서 이건 뭐야? 해가 있어 없어? 없다. 없다. 됐니? 네. 자, 그럼 모든 2차 부등식을 이렇게 풀면 돼. 먼저 뭐 한다? 주어진 2차 부등식을 뭐 해서? 인수분해해서 두 개의 교점을 찾고 거기에 맞게끔 그래프를 그리겠지. 네. 제곱창에서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게, 음수면 위로 볼록하게. 그려놓고 0보다 작으면 아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질 부분을 찾으시면 되고 0보다 크면 그래프가 x보다 위로 그려질 부분을 찾아서 그 x값의 범위를 나타내면 끝이야. 개중에는 뭐야 그때 이렇게 좀 특이하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해도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지, 그치? 근데 매번 또 이렇게 풀려고 하면 어때? 매번 또 그래프 그리면서 또 생각해야 되지, 그치? 단순하게 2차 분식 하나 풀자고 매번 이렇게 하기 번거로워서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거를 하나의 공식처럼 만들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보세요. 지금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지. 교점 두 개니까. 네. 얘는 판별식이 0인 경우지. 네.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지. 0보다 큰 경우는 교점 두 개니까 보니까 어때? 아, 두 개의 교점을 두고 뭐 사이가 됐거나 두 교점의 바깥쪽이 되는 거구나. 됐지? 그래서 먼저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를 한번 놓고 볼게요. 자, 일반을 시켜볼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의 비를 구해볼게. 자, 이때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야. 그러면 당연히 교점 두 개 나오겠죠. 즉 인수분해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치자. 됐니? 네. 그럼 교점이 알파 베타 구해지는 거지. 네. 네.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알파 베타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거 생겼겠죠? 네. a가 양수인 경우를 가정하고자 아래 볼록하니까 네. 그럼 그게 0보다 커지려면 어느 쪽이야?
이쪽과 이쪽이지. 네. 그러니까 이때 해는 x는 알파보다 x는 작은 거 알파보다 작고 x는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먼저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알파 베타는 뭐야?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잖아. 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든 근의 공식 쓰든 두근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게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개의 근의 뭐야? 바깥쪽이 되네. 어차피 그래프 그려보면 두근의 바깥쪽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다? 그래프 안 그리고요. 두근을 인수분해 하거나 그런 거 써서 찾아낸 다음에 그게 0보다 크다고? 0보다 크면 어떤데? 두근의 바깥쪽을 가지고 내가 해를 찾았으면 되겠다. 두 번째 보세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작다를 풀어볼게. 역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치자. 됐지? 그럼 그래프 똑같이 그려지겠죠? 이번엔 어디야? 0보다 작아지니까 이쪽을 말하지. 네. 그럼 결국 뭐야? 우리가 찾는 해는 x는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래프 안 그려도 2차 부등식이 있고 인수분해 돼서 두 개의 근이 구해졌죠. 근데 그게 0보다 작대. 그럼 구한 두 근의 사이를 답으로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래프 안 그려도 되고 편하게 좀 풀 수 있잖아. 네. 자, 첫 번째 인수분해 되어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경우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에 2차 함계수가 양수라면 구해진 두 근을 구하면 먼저 2차 방정식 풀어서 두 근을 구하면 부등호 방향이 0보다 크다면 두 근의 구한 두 근의 뭐야? 바깥쪽이 우리가 찾는 2차 부등식 해가 될 거고요. 0보다 작다는 형태의 부등식이 있으면 우리가 구한 두 근의 뭐야? 사이가 부등식의 해가 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약속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그래프 생략하고 빨리 풀 수 있겠죠. 인수분해서 두 근 찾은 다음에 두 근의 바깥쪽 아니면 사이가 될 테니까. 맞니?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약속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 뭐냐면 최고창 개수를 뭘로 만들자? 양수로 만들어 놓자고요. 왜냐면 만약 이 상태에서 최고창 개수 A가 음수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0보다 크다를 풀면은 당연히 알파부터 베타 사이가 돼버리잖아. 안 맞잖아, 그치? 그럼 이때 이렇게 저때 이렇게 하면은 헷갈리니까 그냥 아예 약속을 2차 부등식은 항상 어떻게? 양수. 2차 계수가 양수인 상태로 풀자 네. 라고 해서 하는 거야. 제일 먼저 할 일은 2차 계수를 양수로 만드는 거야. 음수라면 어떻게 할 거야?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주고 부도 방향 바꿔주시면 되겠죠. 약속. 자, 2차 계수 풀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2차 계수 음수면 양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든 뭐 하든 해서 푸는 거야. 됐지? 자, 근데 아까 본 것처럼 판별식이 0이 되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는 해용 모양이 이상하게 나왔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교점이 3개밖에 안 나오잖아. 교점이 없잖아. 이렇게 못 풀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예를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어쩔 수 없이 너는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어느 정도 더 많이 나오겠어? 얘가 거의 대부분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어. 자, 2차 표시 어떻게 푼다? 첫 번째, 자, 인수분해 되거나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옵니다. 자, 그런 부등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할 일, 2차 함계수를 양수로 만든다. 두 번째, 양수로 만들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을 봤을 때 그게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면 구한 두 근의 바깥쪽이야. 작은 것보다도 더 작은 쪽, 큰 것보다는 더 큰 쪽. 두 근 중에서 작은 것보다는 더 작은 쪽, 큰 것보다는 더 큰 쪽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부등호의 방향이 0보다 작다로 돼 있으면 구한 두 근의 사이. 두 근의 사이를 배로 잡아주시면 되겠다.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때? 판별식 먼저 확인해 보는 거야. 판별식을 확인했는데 그게 0보다 작아요? 그래프 그래서 풀어야 돼. 또 인수분해 했는데 뭐야? 완전적으로 수로 인수분해 되더라. 판별식이라는 얘기죠. 그럼 또 어떻게 한다? 그래프 그려야 된다고요. 해용 모양이 이상하게 나올 거라고. 그래프 그려놓고 우리가 방금 연습한 대로 읽어주시면 돼. 위쪽 있는 부분, 아래쪽 있는 부분을 그대로 그래프 씌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야. 자, 밑에 있는 문제 1-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x제곱 빼기 7x 더하기 12는 0보다 크나 맞죠? 자, 인수분해 돼야 돼요. 3, 4, 하나 붙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두 근이 얼마 나오니? 4하고 4가 나오지? 네. 근데 그게 0보다 크나 맞잖아? 네. 0보다 크나 같으면 돼. 두 근의 바깥쪽이라고 했죠? 따라서 x는 작은 보단 작고
x는 큰 거보다는 크다. 이동의 방향은 모양은 이거랑 똑같이 갈 수밖에 없죠. 네. 아이고 머리 길다. 머리 좀 잘라야 되지. 이러다 이제 도인 되겠다. 도인. 울프 카페였어요. 장발에 막 머리 묶고 막.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7은 마이너스 6x보다 크다. 자, 항상 한쪽으로 모아서 0으로 만들자고 그랬죠. 네. 어느 쪽으로 몰래? 2차 함계수를 양수가 되는 쪽으로 모으면 낫지, 그치? 네. 얘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러면 넘어가면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6x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0보다 작다. 인수분해 되나요? 예. 되죠? 두 분의 얼마 나오니? 7하고 마이너스 1 나오죠? 네. 7하고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 두 분의 사이. x는 7하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훨씬 속도가 나지? 네. 3번 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16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인수분해 되네? x 더하기 4의 제곱은 0보다 크다로 인수분해 되죠. 네. 근데 마침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래프 그려야 된다고요. 그치? 어쩔 수 없이 얘는 그래프 그려야 돼. 자, 어떻게 될 거니? 얘는 마이너스 4에서 접하죠. 네. 2차 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네. 됐니? 내가 찾아야 될 건 0보다 크니까 x보다 더 어디? 위에 있는 걸 말한다고요. x보다 더 위에 있네요. 근데 여기서는 0 되니까 안 되고 위에 있네요. 이런 거야. 하나만 빼면 되죠. 마사일 때만 0 되고 나머지 다 0보다 크잖아. 그치? 그럼 이 해는 x는 마이너스 4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바로 푸는 거는 두 개의 실근이 나올 때 얘기야. 네 번째 4x제곱은 12x 마이너스 9. 자, 좌변을 이해시킬게요.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인수분해 뭐야? 완전 정식이네? 네. 됐죠? 자, 중근을 갖는 경우니까 또 뭐야? 그래프 그려봐야겠죠? 어디서 0이 되니? 2분의 3에서 0 되죠? 2분의 3에서 접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제 찾을 거 뭐야?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x축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는 데를 말하는 거지. 근데 그래프가 x축 아래쪽으로 내려오니? 안 내려온다고요. 만나는 데는 있네 하나.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은 하나밖에 없네요. 얼마나? 와, 부등식을 푸는데도 저렇게 나올 때가 있구나. 한개만 따로 나올 수도 있구나. 됐지? 이런 좀 특이한 모양의 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특이한 모양의 애들은 다 어때?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 작을 때 나오겠죠. 그러지 않으면 두 분의 바깥쪽 사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자, 맞아보자. 5번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은 0보다 크다. 응? 어떡하나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럼 뭐 해본다? 판별 쓰라고 그랬죠? 네. 판별식 4분의 d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에서 0보다 작지? 네. 그러면 내가 그래프도 그려야 되는 거야. 자, 판별식 0보다 작은 해수가 교점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아래로 볼록하면서 교점이 안 생기려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고 이 그래프가 x축보다 더 위에 있으면 되죠. 네. 전부 다 위에 있네? 네. 따라서 뭐야? 저는 모든 실수. x가 뭐든 하면 항상 0보다 크잖아. 다 위에 있잖아. 그치? 그래프 그려보면 판단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네 번째, 여섯 번째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자, 2차 함계수 음수야. 양수를 만들지. 오른쪽 다 넘겨볼까?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는 0보다 작다. 자, 이 수분에 돼야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1, 2, 3, 3. 되는데? 되네. 되지? 안 돼. 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유. 마실이는 안 되네? 안 되네. 자, 있으면 안 되면 뭐 하라고요? 판별식 들이기로 뭐라 그랬죠? 나쁠 뻔했는데 아깝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거의 음수네. 판별식 연구 잡으니까 어때? x축의 교점이 안 생기죠? 정착계수 양수니까 R을 볼록하면서 안 생겨 이렇게. 네.
자, 이번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데까지 되는 거겠지. x축에 아래에도 해야 되는 것도 없고요. 만나는 것도 없어. 해가. 해가 없지. 해가 없다. 답이 너무 다양해요. 다양하지? 네. 그거를 어려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어떻게 나와도 우리 찾는 방법을 방금 배웠으니까. 네. 답은 모양식을쓸 거 없죠. 자, 정리하면 1번, 2번처럼 인수분해에 대해서 두 개의 실근이 나오면 0보다 큰 쪽이면 두 근의 바깥쪽, 0보다 작은 쪽이면 두 근의 사이가 되는 거고요. 이때 부등호의 모양은 원래 부등식의 부등 모양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네. 그 외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을 써보고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라면 접하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0보다 큰 쪽, 작은 쪽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또 위쪽 아래쪽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프 보면서 읽어내세요. 범위 구하는 거 하는 거. 자, 근데 밑에 2-5는 또 진짜 개똥같이 뭐야 절대값 씌워놨죠. 이제 막 2차 공시인데 또 갑자기 절대값 씌워서 우리 또 혼란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미 연습했으니까 보자. x제곱 빼기 2 절대값 x 빼기 3은 0보다 크나 같다. 자, 어떡하다 그랬지? 범위 나누면 두 번 풀어주면 된다 그랬죠. 아, 그럼 그래.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뭘로 나와?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2에서 바뀌겠네? 얘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는 그냥 x로 풀어주니까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되겠죠. 두 번 푸는 거야. 그밖에 없어요. 자, 인수분해 문제 되는지 보자 그랬죠. 인수분해 되는데 돼요. 되지? 네. 두근이 얼마야? 1하고 마이너스 3 나오겠죠. 근데 0보다 크니까 두근이 뭐야? 바깥쪽이 되겠네. 네. x는 마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조심할 거 뭐 항상 범위 나눌 때는 이렇게 구하면 여기 공통범위 찾으라 그랬죠. 네. 쭈르륵 네가 마 3보다 작거나 같고요. 네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전체 범위는 0보다 크다 나와 있죠. 겹치는 부분 어디야? 이쪽만 되죠. 따라서 첫 번째 부등식에는 x는 어때?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나올 거야. 자, 두 번째도 풀까? 네. 두 번째는 인수분해 또 되는데 되죠? x는 마이너스 1과 3이 나왔네. 마이너스 1과 3이 나왔죠. 0보다 크니까 또 두 군데 바깥쪽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x는 3 이상이 나오겠죠. 역시 얘를 얘와의 공통범위를 찾으셔야겠죠. 수익선 그리시면 마이너스 1 이하 3 이상 나올 건데 x는 0 이상이니까 0 이쪽에 있겠죠. 그럼 겹치는 부분 어디야? 여기네. 누가 되니? 얘가 되겠네? 따라서 x는 3 이상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이 부등식에는 얘 또는 얘가 되겠습니다. 나오겠죠. 1차 부등식하고 똑같아. 다만 그때 부등식이 2차라서 해를 구하는 방법은 달라지지 부등식을 대하는 자세는 동일하다고요. 여기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0보다 큰 같을 때와 작을 때 나누시면 두 개의 식을 풀게 되고 각각 플러스 나온 것들을 그걸 그대로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나온 것과 애초의 범위를 공통 범위를 찾아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온 것들을 합쳐주시면 되겠다. 괜찮니? 네. 두 번째 것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안 돼요? 네. 두 번째 건 누굴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크나 같을 때 부등식 두 개 만들어서 한쪽으로 싹 이항시켜서 영꼴로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 하시고 해를 구하시고 범위하고 공통범위를 찾아주시면 돼. 됐니? 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2차 부등식을 해를 구하는 원리들을 시간을 들여서 많이 설명을 했어. 그렇지? 단순하게 공식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야. 그럼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계속 이해를 시키려고 했던 거니까. 부디 집 가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안 되는 친구들은 영상이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해를 하세요. 자, 숙제는 163초까지 해오시고요. 맞아요? 자, 지난 시간에 나왔던 프린트에 어디까지? 그렇지, 잠깐 볼래? 뭐 해가지고 2020까지 보이고 그렇지. 연산 프린트에 28초까지만 해오시면 돼. 결국 진짜 많이 말하는데? 됐지? 그리고 이번에 숙제가 많지는 않으니까 자, 중간에
여기 다는 연습문제 있죠? 연립 1차 부등식? 네. 연습문제 당연히 레벨 2, 스텝 2까지는 풀어오셔야 돼. 실력 앞까지는. 그리고 유형편은 이번에는 안 나갈게. 네. 대신에 부등식 열심히 연습해요. 네. 대신에 토요일 날은 유형편 숙제도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있는 친구들은 미리 풀어두시면 좋아. 여기 있으면 유형편을. 오케이. 자,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